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수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된 화장실 문화 운동을 10년 넘게 벌여왔는데요. 이제는 화장실을 친환경 시설로 만들기 위한 논의나 박람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태양열부터 원심분리, 수많은 기포까지 물을 쓰고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 친환경 방식이 소개됩니다. 화장실을 보다 예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건축 방법도 둘러볼 수 있는 곳. 수원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하수 처리와 화장실 박람회입니다. 또 다른 장소에선 포럼이 이어집니다.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을 비롯해 17개 나라에서 모인 세계 화장실협회 관계자와 전문가들입니다. 포럼에선 각국의 화장실 문화가 소개되고 물 자원과 순환형 사회, 미래형 화장실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07년 고 심재덕 전 수원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세계 화장실협회는 더 많은 국가의 화장실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화장실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문화의 공간으로서의 공중화장실을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4대 세계 화장실 협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보다 권위 있는 NGO 단체로 협회를 이끌기 위해 유엔의 협의회 지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이러한 우리의 지위 확보를 통해서 기존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을 다지고 더 많은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의와 더 큰 세계적인 화장실, 위생적인 공중 화장실 그리고 위생적 수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세계 화장실 협회는 현재 NGO 위원회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상태로 다음 달 협의회 지위를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안성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받은 정부 예산을 쓰지 않아 페널티를 문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시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협약식을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 개관한 안성맞춤 아트홀입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 아트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성시가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재정 페널티로 5억 8천만 원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민선 6기 이런 페널티 예산만 13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민선 6기 추진 사업 중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도 그럴 위험성을 가진 채 진행된다는 지적이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산달과 관련해갖고 이미 조건부 투용자 심사 결과와는 다르게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죠. 산업단지에 미분양이 생기면 안성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건부가 미분양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 부분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짓는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선 시의 예산이 필요한 협약식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협약식은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못 받았을 때는 반드시 사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대한 협약식은 의회의 사전이나 사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예산이 집행됐다는 지적입니다.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했죠. 그 조건이 붙을 때만 시의회 사후 동의안으로서 의안을 제출할 수 있죠. 민선 7기 들어와서 두 건은 명백한 위법이에요.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안성시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결산 등의 정례회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 평택시의회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신규 투자를 승인했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평택시로 돼 있는 사업 시행자를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합니다. 평택도시공사는 11월까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체 발행을 위한 사전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현재 재무 상태를 파악한 뒤 지방공사체 발행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게 되며 공사는 2023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성의 한 저수지에서 9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전직 용인시 산하기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주간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 박희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오전 9살 A군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곧바로 실종 수색에 나선 경찰은 A군이 살던 아파트에서 약 1.3km 떨어진 저수지 낚시터에서 A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을 발견합니다. 공무원이 애 실종된 걸 나한테 얘기해서 해줘서 약간 사람 잡고 기분이 약간 이상한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 경찰한테 그 얘기를 해줬지. 저 신발을 내가 담아놨다. 그래서 그때서 수색해서 찾은 거지. 경찰과 소방당국이 13시간 동안 주변을 수색한 끝에 잠수부들이 저수지 안에서 숨진 A군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A군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고 평소 물놀이를 좋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에서 A군이 혼자 저수지로 향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사사고이기 때문에요. 네. 어떤 학대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타살 흔적이 전혀 없고. 네. 또 애가 또 물놀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가 와서 놀다 그런 거라고 이제 추정이 돼서. 화성 서부경찰서는 시신에 대한 부검 없이 익사사고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텃밭과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기른 주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과 당진 지역 일대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75살 A모 씨 등 주민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집 앞 텃밭 등에서 양귀비 1,300여 그루를 재배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모두 해경조사에서 양귀비를 관상용이나 응급용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는 재배는 물론 종자를 소지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마약류 단속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업 청탁을 목적으로 돈을 받고 응시자의 스펙에 맞춰 맞춤형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전직 용인시 산하기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 64살 A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2명의 취업 희망자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하고 일부를 착복한 혐의로 용인시장 특별보좌관을 지냈던 63살 B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A씨는 용인 디지털산업진흥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3월부터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B씨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정하게 채용된 신입직원은 14명. 지난해 기준 해당 기관의 근무 인원이 31명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부정 채용 직원 가운데 7명은 현재 퇴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붕입니다. 매년 6월은 정보문화의 달입니다. 32회째를 맞아 올해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5G 서비스를 소외받는 사람 없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시키며 시장 선점에 나선 대한민국. 제32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디지털 포용국가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렸습니다. 5G 지능 혁명은 우리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지능화된 세상을 빨리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 대전환기에 그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디지털 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14개 기관들이 모여 5G 포용 국가를 함께 만들겠다는 내용의 디지털 포용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역기능 해소에 앞장선 공로자들의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또 유명 크리에이터와 칼럼니스트들이 참석해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시민 역량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광장에 마련된 드론 체험장. 5G가 접목될 드론을 날려보며 어떤 새로운 기술이 접목될지 궁금증이 커집니다. 원래 드론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기회가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한번 숙달해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 문화 전시 부스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코딩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장도 마련됐습니다. QR코드를 입력한 작은 로봇의 움직임은 아이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 밖에도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승 등 다양한 체험 부스 등이 마련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습니다. 국군 장병들이 헌혈 릴레이에 동참했는데요. 그동안 모아온 헌혈증을 기부하는 장병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특전사 비호부대 안치훈 대위. 고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헌혈에 참여한 이후 현재까지 무려 220여 차례 헌혈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헌혈 200회째를 맞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명예대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혈액이 부족해서 수입해 온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꾸준히 헌혈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껏 이렇게 횟수가 200회를 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게 정년 될 때까지는 계속 하려고 건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전역을 앞두고 있는 강나루 대위는 그간 모아온 50장의 귀한 헌혈증을 적십자사에 기부했습니다.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부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헌혈증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많은 전우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데 저도 이제 전역을 하면서 이런 부대에서 뜻깊은 행사를 하는데 저도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제 헌혈증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치훈, 강나루 대위와 함께 특전사 비호부대원 130여 명이 지난 8일부터 헌혈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군부대 장병들이 의기투합한 겁니다. 헌혈 릴레이에 참석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이 헌혈을 통해서 또 기부를 통해서 좋은 곳에서 의미 있게 쓰여지길 희망합니다. 비호부대원들은 헌혈의 집을 방문해야만 할 수 있는 혈장 혈소판을 헌혈했습니다. 장병들의 혈장 혈소판은 백혈병과 암투병 환자들의 응급수혈이 필요할 때 사용될 예정입니다. 비호부대는 헌혈에 참여한 130여 명의 헌혈증과 강나루 대위, 전승윤 중사 등 2명이 기증한 100장의 헌혈증 모두를 경기혈액원에 기부했습니다. 한편 현재 도내 적혈구 보유량은 5.51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더위를 피해 야외 나들이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관광지는 온갖 쓰레기로 벌써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주말 동안 금광저수지 일대 청소에 나섰는데 쓰레기가 산더미입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물 위로 산등성이에 비치는 금강저수지는 시원한 풍광을 자랑합니다. 풍광을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지만 저수지 주변은 전혀 시원스럽지 못합니다. 흙 속에 이불이 묻혀 있고 난방기구에 타이어까지 온갖 쓰레기가 금세 한가마니를 채웁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도 곤혹스럽습니다. 비호가 상해서 치우는 게 너무 고역스러워요. 여름이면 하절기에 이제 낚시질하러 오는 사람들, 이런 놀러 오는 사람들이 풍기물란하게 이걸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요. 안성시가 깨끗한 경기의 날을 맞아 대청소 지역으로 금강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안성시 금광면 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와 스킨스쿠버 다이버까지
대대적인 청소에 나섰습니다. 금강저수지 도로 위를 느릿느릿 걷는 이유는 한없이 나오는 쓰레기 때문입니다. 우거진 수풀더미 속을 뒤지자 한 무더기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고장을 아끼는 마음으로 매달 솔선수범해 청소에 나서는 만큼 관광객들도 이 고장을 깨끗하게 이용해 주길 바람합니다. 식사도 하시면 깨끗이 주변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금강면에 오시면 쓰레기 봉지 안성시장이라고 써 있는 쓰레기 봉지를 사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시는 매달 이렇게 특별 대청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수 내 수변까지 일제히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이외에도 매달 경기의 날 대청소를 각 읍면동 전 지역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깨끗한 경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머문 자리에 멋진 풍광만 남을 수 있도록 깨끗한 이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전용 여행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바로 탈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장애인 단체들이 여행을 떠날 때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운행을 시작한 누림버스입니다. 45인승 대형 버스를 개조한 것으로 휠체어에 앉은 채로 승강기를 이용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자리는 8개, 일반 좌석은 21개입니다. 휠체어를 바닥에 고정하는 형태의 안전벨트를 갖추고 있어서 탑승 이후에도 번거로울 일이 없습니다. 누가 업거나 안아 올리거나 이런 게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량이 생김으로써 나의 다리로 내가 직접 옮겨갈 수 있는 편리함. 장애인 단체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형 버스 2대, 승합차 4대를 개조해 여행 2달 전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격주 토요일마다 도내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시티투어 버스로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내가 그곳에 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우선은 그 근처에 갈 수 있고 다른 걸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선은 90%는 성공한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관광지 내의 이동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내 주요 관광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장애인과 똑같이는 좀 어렵더라도 가급적이면 큰 장애 없이 이런 관광지나 이런 데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 개선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후 만족도를 조사해 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지역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900여 건으로 해마다 10%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재단은 노인 인권 발전에 공헌한 경찰관과 변호사, 쉼터 운영기관 등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앞으로 경찰, 소방 등과 긴밀히 협조해 노인 학대나 방치 사건에 직접 개입하고 쉼터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천시가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고 관련 부서에 정보를 나눠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시는 10년간의 기상정보와 국토정보, 침수 피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의 62%가 침수로 가장 많았고 하천범람 6%, 기타 20%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상습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지역과 관심, 주의관리 지역, 관찰 지역 등 4단계로 나눠 예방에 들어갑니다. 시는 피해 지수가 높은 지역에는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둔 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증상.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고 머릿속이 깨끗한 백지처럼 느껴지는 증상. 바로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인데요. 여기에서 치매란 성장기에는 정상적인 지적 수준을 유지하다가 후천적으로 인지 기능의 손상 및 인격의 변화가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은 8, 90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을 2가지 꼽아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전체 원인 중 약 50%를 차지하는데요. 기억과 지적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신경세포들이 많이 없어지고 뇌신경세포 사이에서 오가는 필요한 특정 화학물질의 양이 많이 떨어진 현상을 말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두 번째 원인으로는 혈관성 치매를 꼽을 수 있는데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발생하는 뇌졸중과 뇌세포의 손상 등으로 뇌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치매 예방을 위한 방법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오메가3는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영영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발병 전 관리가 필요한데요. 생활 속 바른 습관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